중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예를 들어 이제 명모청 그럴 때도 뭐 숭명, 소중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속국처럼 대하고. 중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크게 두 개예요. 하나는 그냥 이를테면 대국을 숭상하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, 하나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에 우리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. 그걸 극복해야 된다. 그런 거가 섞인 데다가 요새 젊은이들이 중국을 좀 시원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, 그것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극복해야 될, 지금 일본 문제나 이런 것도 똑같은 과제인데 그 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.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. 중국이 10년 전에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나 생태 문명 건설 등등등을 비롯하여 중국 한 나라만이 어떻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인류 공영 뭐 이런 얘기도 했던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때 우리의 기회가 열리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저 나라가 1등 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이 중국의 이 브레인들도 거기에 다 투입되고 있는데 1등 된 이후에 뭐 해야 할지를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때의 이 동양 내지는 동방, 우리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의 업그레이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바로 옆에 나라다. 뭐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시장적으로 미국보다 더 커질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그거 역시 어마어마한 사실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.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. 그래서 중국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과거처럼 개별 기업이 들어가서 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. 내부 경쟁력이 이미 충분히 무르익어서.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그 기업의 직원들, CEO들이 꼭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. 저는 앞으로 중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. 그 기회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? 저는 그것도 이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열려있는 시장적 차원에서의 굉장히 큰 기회가 있고, 다른 하나는 중국이 지원되고 나서 뭐 해야 할지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다. 그거를 제시하고 제안하고 견인하는 것?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노력이 계속돼야 되는데, 근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북한 문제예요. 북한. 그 남북 관계는 이게 100점짜리가 없잖아요. 나도 뭐 이 생각 저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좀 이 선생이 좀 지혜를 냈으면 좋겠는데.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실 아니, 텐데. 아니 대담이니까. 아니 걱정이야 진짜.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개성공단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뭐 복원되고 재개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 약간 20세기 모델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.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래. 네, 남쪽에 자본기술, 북쪽에 싼 노동력 결합해서 세계 시장에 팔자. 이거는 20세기 중반 후반의 전형적인 산업국가 모델이었는데 앞으로 다시 남북 간에 뭘 한다면 바로 이렇게 미래형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것 같고, 한국이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던 나라이고 도시를 많이 만들었다는 나라이고, 다른 하나는 IT가 엄청 강한 나라이기도 한데 이거를 잘 결합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스마트한 시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죠. 근데 다만 한국에서는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95%가 이미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
새로운 도시를 실험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북한에서는 디지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,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 이런 대도시를 앞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게 산업 문명 때에는 대도시가 경쟁력이 있었죠. 근데 앞으로는 디지털을 통해서 교육과 문화와 의료와 이런 것들이 스마트한 테크놀로지로 다 공급해 줄 수 있고,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방에, 시골에 환경이 좋은데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서비스를 누리면서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리고 있다고 보는 거고, 그런 실험을 전면적으로 시험해 보는 것, 강원도에서 혹은 북의 여러 곳에서,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깔고 고속철을 만들고 이런 20세기 후반의 산업 문명 시기의 인프라가, 거기에 돈 쓸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.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김정은도 이제 곧 40이 이제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의 감각에 맞는 남북협력 사업이기도 할 거다. 그 생각이 그 이 선생이 쓴 그 단번 도약 그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. 아니 그건 난 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,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얘기를 하면 갈라진 지가 벌써 이제 실제로는 뭐 79년이니까 일반 국가로 보고 국가 대 국가로 가자. 그리고 협력을 하는데 우리가 특히 기후위기 시대니까 한반도 생명공동체로 가자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그 뭐 강연 그런 때에서는 좀 꽤 했는데, 서해, 남해, 동해, 그 다음에 한반도 육지, 그렇게 합치면 이제 255만 평방킬로인데, 근데 다 동쪽은 이제 독도 문제로 일본하고 자꾸 티각태각하고 있고, 남쪽은 현재화되지는 않았는데 곧 문제가 될, 2, 3년 후에 문제가 될 이제 제7광구 대륙북 문제. 근데 서쪽은 이제 이쪽 중국과의 이제 경계가 좀 획정이 불분명하고 이런 문제. 그래서 동해, 남해, 서해 전체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생명의 바다로 다 살리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면서, 그거를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생명의 바다로 얘기가 돼야 그게 평화의 바다로 바뀐다. 지금 바로 이제 주권 문제로 했으니까 이게 싸우는 얘기로 되는 거거든. 내가 이러는 이제 평화생명동산 만날 그 구호가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연다고. 그 평화의 들판 위에 이제 통일의 집을 짓는 것이지, 통일의 집을 먼저 딱 짓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안 되는 얘기다. 기초가 없으니까. 그래서 난 그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생명의 바다를 통한 평화 뭐 연대라 그럴까?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, 뭐 오히려 이제 자크 아탈리 그런 사람은 뭐 아시아 태평양 연합국의 뭐 수도가 뭐 여기가 된다든지 뭐 그런 이제 꽤 앞서 나간 얘기를 하는데, 아까 왜 산업사회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. 진짜 산업사회 모델을 그 부지런하게 졸업을 하고 생명시대 모델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. 그렇죠. 그러면 좀 꽤 역할을 하고 우리 자신이 우선 좋은 거 아니에요, 그렇고. 그게 저는 유일한 미래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안 하면 나라 간의 경쟁 여기에서 더 나은 순위로 올라간다 한들 정해진 미래는 굉장히 암울할 거니까요.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 온 몸으로 그쪽으로 가야 하죠. 그 길로 반드시 이제 가야 되는데,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거를 해낼 수 있을 만한 뭐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싱크탱크라고 그러나 그런 거, 그다음에 대학교의 현재 지성의 뭐 깊이나 두께 이런 거로 보면 어때요? 그런 걸 해낼 만한 그 지금 깊이나 두께가 있습니까?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는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K-팝이
세계인들의 마음을 홀렸잖아요. 그들이 어떻게 했지? 를 보면 한국 내부의 자원으로만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. 이미 그 보이밴드 걸그룹을 만들 때도 한국에서만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오디션을 봐서 그 친구들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건데 한국이 그런 나라라면 한국에 있는 지식인, 한국에 있는 이 뜻 있는 활동가들, 뭐 정치인들, 뭐 종교계에 있는 분들, 여기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모으자라고 할 필요도 이제는 없어진 세상인 것 같다. 전 세계를 운동장으로 삼아서 그런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운동 속에서 한국 내부에서의 어떤 결집도, 지지도 이런 것도 훨씬 더 폭발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저는 많이 하고 있고 전략 전술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의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하겠다. 그리고 그렇게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. 저는 그게 저희 세대의 약간 특권이자 책무인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엔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서 좀 평화생명동산에서 아직 이제 굼뜬데 많이 진행은 안 되는데 십수년 전부터 생각하던 그 평화촌.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이제 기초를 놓는데 좀 노력을 하고 나는 그런 거에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30대들 요새 우리 자주 만나는 그 친구들이 중심적으로 해서 걔네들은 다르더라고 노는 그게 다른 나라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. 그래서 이제 그런 평화촌을 만드는데 그 30대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걔네들하고 친한 뭐 이스라엘 사람들, 러시아 뭐 등등 그런 친구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와서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활인촌은 이제 특히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만 난 특히 중국과 일본의 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. 그 활인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하는 일하고 우리 그 평화촌, 활인촌 이런 걸 좀 잘 이렇게 서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네. 하고자 하는 일이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렇게 인제에서 구상한 것도 제가 2달 거기 살면서 잘 봤었고 제가 태제에서 지금 한 1년 넘게 일을 하고 여기서 구상한 것도 이제는 체화가 된 상태인데 아주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, 하여튼 이게 서로 그 협동을 하고 협업을 하면 그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한 뭐 3, 4 이렇게 되니까. 그 한국이 바로 또 그런 역할을 해야지, 그죠? 네. 중국과 미국, 또 중국과 일본. 지금 너무 이런 식보다는 이제 나는 그 운동을 차원 향상이라고 봐요. 궁극적으로는. 그러면 이제 그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를 이제 갈망을 하면서 자기 변화가 돼야 이게 같이 차원 향상이 되는데 그 차원 향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를 뭐 반대로 한다든지 뭐 물론 이제 그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채워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운동은 차원 향상이라기보다는 차원과 차원끼리 서로 다투는 단계예요. 네. 그게 꽤 오래가 지금. 그 조금 괜찮게 가다가 다시 이제 좀 퇴화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뭐 인간 세상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대화한 게 한국의 역할 또 더 조금 크게 이제 한민족의 역할이 새로운 문명, 새로운 사회로 가는데 정말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이 선생은 이제 그게 그 유일한 길이다. 돈 벌어봤자 뭐 망하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니까 오늘 대화가 정말 난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그런 게 좀 서로 협력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면서 큰 걸 좀 도모하는
그런 자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